네, 이어서 글로벌 정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화이자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사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화이자 관련된 정식 승인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가장 전면에 계속적으로 회자가 될 만큼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이자가 이를 통해서 한 2.4%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같이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바이오엔테크인데 네. 이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도 9.5%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둘 다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 FDA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원래 지난해 12월에 이제 임시 이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었는데 네. 그걸 8개월 만에 이제 이 정식 승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화이자 백신이 한 2억 400만 도즈가 이제 이 사용이 됐다라고 전 하고 세계적으로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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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접종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정식 승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러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FDA에서 정식적으로 급해서 이것을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을 했다. 즉 그만큼 안정성이라든지 효과를 입증을 했다. 이러한 이제 이 인식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게 되면서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 안 한 미국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인들에게 접종률을 높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정식 승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화이자가 승인 절차에 돌입을 한 지 4개월 만에 이 정식 승인이 나게 됐었는데요. 빠른 건가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 대비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식 승인 관련돼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백신 접종 역시나 재차 이제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심리적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건데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종목도 전반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이러한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 이게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네, 움직임이 많아지겠다, 여행을 갈 수 있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뭐 네. 이러한 이제 이 당연한 이제 사고의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에 따라서 사실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US 글로벌 제트 ETF, 항공 ETF인데 한 3%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아메리카 에어라인 아니면 델타 항공 모두 다 한 2에서 한 3% 정도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강했네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 관련된 네, 기업인데 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4%에 이제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크루즈선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워닝 메시지, 경고 메시지는 계속 날리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이 크루즈선을 타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돼서 더욱더 노출이 많은 부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아직까지는 크루즈선을 탄다 하더라도 예. 내렸을 때는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역시나 더 큰 틀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흐름 자체가 델타 백신에 대한 이제 뭐 줄어드는 뭐 이러한 쪽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더 크게 보게 되면 뭐 유가 관련돼서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계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까지도 점차적으로 상승세가 어제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식 승인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이제 코로나 백신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행주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거 볼까요? 일단은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보셨으면 좀 좋겠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종목은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료제 쪽이네요. 네, 네. 이 레키로나주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 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의 사용 승인이라든지 정식 승인을 이 기간을 되게 짧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음. 미국에서의 사용 승인이 하반기에 충분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러한 이제 흐름상.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예, 것 같고요. 셀트리온의 NDR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NDR 관련된 내용을 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네. 잘 정리해서 나온 레포트가 있었었어요. 그 내용의 줄을 보게 되면은 이 레키로나주가 하반기에는 이제 유럽이랑 미국 쪽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될 거고 예. 그에 따라서 치료제 관련된 매출액이 하반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셀트리온의 실적이 2분기가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하반기에 가게 될수록 그런 부분의 실적은 확실히 영업이익 쪽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어제 일단 상승률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은 지켜보셨으면 하는 게 이어질까요? 어제 워낙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런 부분도 일부는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욱더 살짝.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어제 거래량이라든지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여행이나 이제 항공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한항공 역시나 항공주에서는 탑이 될 수밖에 제일 없지 큰 않을까. 종목으로 보자는 거군요. 어떻게 뭐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계속적으로 유상 증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단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유상 증자가 어느 정도 다 매물 소화가 된 이후에는 접근을 해보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 이런 LCC들이 수익을 벌기까지는 여객에 대한 수요는 아직 멀다. 이 부분은 뭐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조금 올라오는 기미가 보였을 때 LCC는 좀 공략을 하셨으면서 들어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화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쵸. 좋은 흐름을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하나투어 말씀을 드리고 여행 싶은데 쪽에서는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4분기까지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제 그렇군요. 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용을 최소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이런 적자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4분기까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나 하나투어도 물론 오늘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상 기대해보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약간 좀 추세적으로 좀 어떻게 더 움직이는지를 보고 접근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것도 중요하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국의 반도체 기업 M&A를 승인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제조업체, 장비업체 전부 다 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사실 보게 되면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상당히 강했어요. 한 2.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설레게 되게 되잖아요. 오늘 가지 않을까? 뭐 약간 지수가 이런, 강하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특히. 강하지 네.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많으실 텐데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업이 맥시미 인터그레이트라는 기업을 M&A를 하겠다고 작년 7월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나라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어제도 제가 엔비디아 말씀을 맞아요.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각 국의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절차를 이제 이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날로그 디바이스랑 이 맥심 관련돼서는 국내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미 승인을 했어요. 아, 그럼 중국이 여태까지 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었는데 네. 이 중국 승인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 관련된 M&A 관련돼서 중국이 딴지를 안 걸 수도 있겠구나. 다른 M&A에 예, 대해서 다른 M&A 건 관련돼서도 충분히 이러한 이제 이 사고 과정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M&A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79%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맥심 인티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4.9% 정도 이쪽으로 갔군요. 나오게 되면서 예. 이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인수되는 거. 네네. 네. 한 69%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피인수 기업이 주가가 조금 올라가죠.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관련돼서 이제 다른 이 M&A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AMD인데요. AMD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4%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 AMD와 인수의 이 반대편에 세어 있는 것이 자이링스거든요. 그쵸. 이 자이링스 같은 경우 6%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더 잘 가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 이제 엔비디아 같은 네.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5%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예. 금요일 날 시장도 상당히 좋았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M&A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장비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트렌드포스에서는 업황 관련돼서 또 안 좋은 업황에 대한 이 기사를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으네요.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사실 디램 가격이 26%가 증가를 했었는데 네. 3분기에는 6에서 한 8% 정도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트렌드포스에서는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별적인 이슈가 네. 있었었는데 이 국방부에서 파운드리 관련돼서 인텔 쪽으로 계약 승인을 하나 내준 게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한 2%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국내 시장에서 M&A하고 그리고 이 D램과 관련된 전망, 이게 약간 무게추를 놓고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종목 뭐 볼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한번 네. 보셔야겠죠. 당연히 인텔하고에 대한 인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는 것이 맞기는 한데 아까 제가 트랜스포스 시장 이 네. 전망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은 역시나 조금은 떨어지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비메모리 말고 메모리. 예. 비메모리 대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음.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코미코는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은 아닌데 네. 이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 세정 관련돼서 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비메모리 관련돼서 30% 넘는 네네. 이제 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에서도 여러 이제 회사의 이 러브콜을 고객사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52주 신고가를 그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요즘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매출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3분기에도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그림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스나였었는데 네, 네. 역시나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서 조금 더 모멘텀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테스나 지금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